자, 5월달 연휴 다 끝났죠? 다 끝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달에 판매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간병 사용 일당은 다 끝난 거 알고 계시죠? 20만원짜리가 15만원으로 줄었다. 아직 그 DB하고 어디죠? 한화. 이 두 개는 이번 주까지죠? 오늘까지 아닌가요? KB도 감액 조건으로는 계속 가능하죠? 예. 그것도 신담보가 나왔어요. 그게 신담보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180일 한도 감액 기간 없는 거는 어떻게 됐다? 20만원짜리가 전달에 끝났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 끝나갖고 15만원이에요. 근데 이번 주까지 저희 KB가 15만 감액 기간 없는 거는 15만원인데 다음 주부터는 얼마? 10만원으로 또 내려가요. 그래서 1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감액 기간 없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기간 있는 담보가 하나 생겼어요. 그거는 20만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감액 기간이 있는 게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조금 1년 미만이 50%가 아니고 10%입니다. 1년 미만 10%예요? 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달에 판매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타클래스 31010이라는 간편보험 제일 쌌던 간편보험 31010을 저희가 없애고 3회너 경증, 초경증 유병자 플랜 보험으로 보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를 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는데 탑 클래스죠. 탑 클래스를 변경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예전에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305부터 365까지 그 사이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계속 무사고 계약 전환이 되잖아요. 이 전환을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초경증 탑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365부터 어디? 310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375, 385, 365, 375, 385, 395, 310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사고 계약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험은요. 고객들한테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거를 원수사에서 많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최초로 만들었던 게 저희 KB가 51010을 만들었잖아요. 2년 전 넘었죠? 2년 넘었죠? 만들었는데 그게 무사고 계약 전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간편까지도 넘어가서 간편도 다 이제 무사고 계약 전환 기능이 탑재됐다. 일명 이겁니다. 보험 가입을 하고 입원 수술 하나도 없어요. 1년, 2년. 근데도 예전에는 그 보험료 그대로 납부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넘겨주죠. 할인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품은 아마 전달에 우리 최동석 지점장이 설명을 다 했을 겁니다. 무사고 계약 전환 기능이 탑재됐다. 내용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 집중해야 될 거. 판매 포인트. 뭡니까? 중립자. 나왔습니다. 저희 KB가. 5월 1일부로 나왔어요. 중립자 5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이 중립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거의 이거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중립자.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 계속 받는 거 20만원 있는데 이거는 감액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달에 신담보 출시한 거 있죠. 간암, 간동맥 화학색전술, 그 다음 방사선 색전술. 이거 막는다. 막아서 굶겨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베타적사할 거는 저희가 사용을 했다. 팩보험은 의료비 쪽 있죠. 팩보험. 팩보험 의료비 쪽은 1년 재가입형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재가입형으로 변경이 됐다. 크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탑클래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보정이 있습니다. 간편, 그 다음에 탑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305부터 365까지. 이 탑클래스는 365부터 310까지. 그럼 중복되는 게 있겠죠? 뭐가 중복이 됩니까? 36이죠? 365가 중복이 되죠. 365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무슨 탑클래스. 저희 조금 천천히 해주시고요. 네네. 천천히 할까요? 말씀드리면 3대 10년 가던 거 한 상품에 있던 거를 쪼개서 둘 상품으로 갈랐어요. 두 개로. 그래서 여기는 355까지는 앞에 상품으로 뒤에 거는 초경증으로 탑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6년 차 넘은 사람부터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번 수술이잖아요. 가운데가. 2번 수술이 중복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뭐 여기 365에 해당된다면 요 이쪽으로 넘겨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375, 385, 395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네, 10년을 상품 두 개로 쪼갰다. 두 개로 쪼개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쯤에 간편 365 간편 같은 경우는 315 간편 같은 경우는 365 밑으로 있는 거죠. 밑으로 305부터 있는 거고 여기는 375, 385, 395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365 가입하게 되면 넘겨준다. 이렇게 무사고 계약전화는 어디까지? 3텐5까지 넘겨줄 수가 있다. 표준체가 100이라고 생각하면은 3텐5는 102. 그러니까는 10만 원에다 그러면 10만 2천 원 정도.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게 간편보험에 제일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 매니저한테 설계를 드리면은요 거의 이거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네, 지금 거듭. 아니 괜찮아요. 네. 지금 땀이 아니고 이게 지금 비 맞아서 좀 아, 그렇습니다. 저 예. 자, 보험료로 봤을 때는 3텐텐 옛날에 있었을 때, 4월달에 있었을 때 3텐텐, 감사합니다. 3텐텐 같은 경우는 17만 9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3텐5로 하시게 되면은 17만 3천 원이다. 그럼 5천 원 정도가 한 달 만에 더 싸졌죠? 싸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했을 때 전달에 했던 거를 이번 달로 다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셔라.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탑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는 3연호 같은 경우에는 6대 질병이었는데 이 탑클래스는 알림사항에 6대 플러스 1대가 플러스가 됐어요. 만성 뭡니까?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아시죠? 투석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탑클래스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3연호 간편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대 질병, 그 다음 얘는 7대 질병. 이렇게. 1대가 플러스가 된 게 투석 중인 만성 신장질환. 이게 플러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요거죠. 꿈의 치료. 항암. 중립자. 이게 지금 2년 전에 나왔어요. 원래 중립자가 2년 전에 담보는 안 나왔고 뭐 어떻게 되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중립자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담보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저희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누가? 금감원에서 하지마. 만들지마. 기계가 없어. 네? 만들지마. 그래서 어떻게 했냐. 2년 전에 모든 회사들이 다 안 나온 거예요.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래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나왔던 회사가 어디 회사?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나왔어요. 저전단위가 나와갖고 판매를 하고 손보 최초로 나온 거는 KB훈국. 지금 현재 KB훈국. 타사들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꿈의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중립자 치료를 하게 되면 생존율 자체가 2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봤을 때 중립자 치료 5천만 원 된다. 몇 세까지? 80세까지 5천만 원이 가능하다. 간편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설비 자체 보시게 되면 몇 년이 걸릴까요? 이 설비를 만들 때 병원에서 5년. 맞습니다. 5년 걸립니다. 5년. 이게 높이가 7m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지하로 팠어요. 지하로 층별로 판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비 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어디 거 연세일 거예요? 연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의 현재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1세대 방사선 세기 조절 양성자 중립자. 이제 중립자까지 가는데 너무 바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립자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보험료가 싼 이유가 있어요. 보험료가 싸요. 왜냐?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연세세라는 생각도 없으니까. 더 많이 생기면은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비싸지죠. 그렇죠. 지금 작년에 암 환자 했던 게 436명 정도를 중립자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의 목표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올해의 목표는 얼마일까요? 몇 명일까요? 1000명이 넘습니다. 1200명 정도. 제 겁니다. 아.
엎어놓습니다. 받지 마세요. 안 받아도 돼요. 1200명입니다. 중립자 치료가. 그래서 예전에는 전립선암이 고정형이라 그러거든요. 처음 할 때 고정형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고정형이라 그래서 이게 아주 세밀해요. 세밀하게 그 부위를 쏘는 겁니다. 아주 세밀한데 고정형으로 전립선암만 남성분들 위주로 했어요. 근데 전립선암을 하다 보니까 완치율이 몇 프로? 99%. 그죠? 이제는 2024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건 뭐랬냐? 회전형. 돌아가는 거. 회전형으로 하면서 어떤 질환자분들을 모집을 했냐? 췌장암, 간암, 폐암, 두경부암 등등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해서 뭘 한다? 치료를 한다. 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암에 쓸 수는 있는데 기계가 한정적이라 저렇게 한다는 그렇죠, 그렇죠. 잠시만요, 한 1분만 요거 충전기 좀 충전할게요. 아이고, 충전을 해야 특정 암에는 효과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잠시만요. 이게 선발을 하는 거야. 선발. 근데 저기 부산하고 어디 또 기계 3년 내로 들어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3년 있다가 회사가 어디 병원에서 또 여기 근데 많이 뒤에 들어오면 하나만 보험료가 잠깐만. 빠져야지 뭐 아, 비싸죠. 어떤 거 충전해? 지금 기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입을 해도 가입자가 저기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다. 보상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기는 한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내기 들어오면 인원이 많아서 내 순서가 됐을 때 저거 비용이 나와야 되니까 미리 안 들어야 보이나 된다. 봐. 잠시만요. 다 됐습니다. 지금은 비갱신도 해봤는데 엄청 싸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근데 거 근데 얼마 되지 기계가 않아요.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받게 되면 보험료가 싸져야지 왜 더 비싸지냐고. 이제 그때는 이제 줄을 막 쓰잖아. 막 을 많이 네. 주니까. 막 많이 쓰고 저것도 싶으니까. 해봐. 그거 보낸 거 그거예요? 솔직히 괜찮아요? 네. 지역은에 하나 그 코드를 잠깐 거기 하나 기다리세요. 빼주셔서 이거를 하나 빼지. 뺀 이거. 거야. 기다려주세요. 연결선 드릴게요. 조금만. 아, 그럴까요? 또 반대로 반대로 제가 다 했어요. 오늘 이게 교육하기가 오늘 날이 안 나요. 날이 안 나요. 이거도 비춰줘봐. 이거 꽂으세요. 아, 그거요? 감사합니다. 아니 전부 빼야 돼 그러면. 정상하신데요. 그러네요. 그러네. 역시. 아, 이게 더 편합니다. 네네네. 자, 불 들어왔습니다. 다시 불 들어왔으면 해야죠. 자, 아까 참 얘기한 게,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가능하다. 네. 해외에서도 가능하다. 해외에서 하고 자, 보장된다. 내가 암에 걸렸어. 연세세브라스 병원에서 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일본으로 갈 겁니다. 일본에서 진행한다. 이 약관을 보니까는요, 국내만이 아니에요. 국내외라고 써 있어요. 외국도 상관이 없다. 그 시스템에 갇힌 데는 상관이 없다. 이게 이 중립자 기계를 만든 나라가 있어요.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제일 많아요. 몇 기? 우리가 몇 개의 개수를 기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7기. 7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는 4개. 독일, 이탈리아. 중국에도 2개. 중국에도 있고, 대만도 있고, 있죠?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립자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이 중립자에 대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다 보시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 차량 제일 좋은 방법은 생로병사에 처벌함. 생로병사 중립자 치면은 20분짜리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 이게 중립자라는 게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전에 뉴스에 나온 거. 우리나라의 기술자들, 중립자 선생님들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선생님들이 어디서 배워왔냐? 일본에서 배워온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 배워러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방사선, 그러니까 3차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차 방사선 있죠? 방사선 치료 있잖아요. 이거 두 번째가 2세대가 뭡니까? 세기조절 방사선. 3세대가 양성자, 4세대가 중립자입니다. 근데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왜 중립자로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게 피부치기라고 생각하고 암덩어리가 이 내 몸 안에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1차적인 방사선은 이거예요. 올라갔다가 바로 어떻게? 암세포 쪽으로 들어가죠. 쭉 쏘잖아요.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방사선을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부터 쏴서 출력을 바로 싹 쏘는데 바로 피부층을 통해서 쫙 뚫는 게 아니에요. 안 뚫려요. 일반 방사선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뚫는 거예요. 조금씩. 왜? 출력이 낮아지니까 조금씩 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계속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우리가 했듯이. 그럼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토도 하고 뭘 하죠? 머리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1차적인 방사선, 엑스레이 방사선. 두 번째, 중립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층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서 어떻게? 암세포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바로 출력을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쏘고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쏜 다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회복력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회복력이 좋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개복 수술하게 되면 회복력이 수술하는 게 나아요, 안 나요? 개복 수술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자로 하게 되면 후유증도 덜하다. 아주 덜하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지금 고객들이 계속 바라고 있는 거. 지금 예, 좋죠. 또 뭐 보여야 될까요? 양성자. 양성자? 양성자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충전되니까 이제 안 없어집니다. 자,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중립자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보험 이슈사항이 어떤 거였죠? 이거였죠? 밑에 거. 기억나십니까? 맞죠? 표적 항암. 처음 나올 때. 우리 표적 항암 처음 나올 때 어땠습니까? 보험료 엄청 쌌죠? 7,000원, 8,000원 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표적 항암이 얼마일까요? 엄청 비쌉니다. 왜 비싼 이유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뭐를 한다? 면역 항암제의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누가? SK, 삼성 이런 분들이 얼마 예전에 발표가 났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삼성에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뭘 한다? 만든다, 약을. 근데 이것도 지금 쭉 가고 있지만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세기조절 방사선은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몇백 개가 있어요. 몇백 개가. 세기조절이. 양성자? 얘도 있어요. 몇십 개가 있어요. 얘는 지금 중립자는 하나 있어요. 하나. 생기는 병원이 어디냐? 서울대병원. 부산 서울대병원에서 그거 나와 있죠? 부산 서울대병원에서 2027년도에 도입 예정입니다. 이게 아까 몇 년 걸린다 그랬죠? 5년 걸려요. 이 지하를 팔고 설비를 하는 데가 5년이 걸려요.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5년 걸려요. 아산병원은 몇 년도입니까? 2031년도죠. 그러면 삽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떴어요, 아직. 삽을 떠야 됩니다. 공사판에 삽을 떠야지만 이제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아마 삽을 뜰 수가 있어요. 왜냐?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1년도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5년 빼면은 어떻게 내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삽을 뜨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세기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5천만 명이죠. 일본은 몇만 명일까요? 1억이 넘어요. 근데 거기는 몇 대가 있다? 7대. 우리나라는 만약에
세대가 있다 그러면 거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부분 같지 않나요? 근데 더 생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병원들이 돈 많은 병원들 특히 이거 설비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금액이 통계적으로 얼마 들 것 같아요? 500원? 몇백원? 좀 더 올려보세요. 천억? 더 올리세요. 1,000원 갖고 되겠어요. 5천억? MG손해보험 금액 판매하는 금액 정도 들 겁니다. 그 얼마예요? 한 4천억이 넘어요. 아, 설비하는데. 그냥 딱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제가 교육할 때 항상 농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통독이 기계 하나 놓고 중립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설비 자체가 아주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탕소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천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데가 있다. 어디? 암센터? 국민암센터는 들어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안 돼? 증권 받으셨어요? 예산이 나와야지 뭘 하든 이 차량에 거예요. 대한 증권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증권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네. 생긴다면 이분이 어디까지? 2월달에 계약하신 국민암센터까지도 분명하게 생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내기죠. 내기인데 돈 많은 또 우리 저기 병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기 대구 쪽에서. 어딜까요? 삼성은 아까 삼성도 있지만 대구 쪽에 대구에 동산의료원 아세요? 네. 대구 동산의료원 엄청 커요. 처음 들어요. 엄청 커요. 거기도 아마 도입할 수 있어요. 아마 책임보험은 그러니까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중립자가 더 크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싸진다 싸진다? 연식에다가 하면 진단비가 내려가든 그냥 한번 사고 나서 5천만 원이잖아요. 나가면 안 해.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내려가든 아니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지금 나왔을 때 가입하는 게 제일 싸다. 저는 결제 안 했어요. 우리가 겪어봤다. 언제 겪어봤다? 이것 때문에 겪어봤다. 면역 항암제 된다 안 된다 표적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때 7,500원이었던 게 지금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37,000원.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영업하신 분들은 그때 아우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많이 안 넣어요. 이제 방사선 중립자를 이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이게 누적을 안 잡아야지. 아직 누적 안 잡아요. 그럼 누적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2개 가입하면은 2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립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담보 중에서 예전에 판매했던 담보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 어디서 나올까요? 보험사가 연계돼서 항암, 양성전 안 나옵니다. 여기 각각입니다. 방사선 치료 나오죠? 첫 번째, 2천만 원 들어갔던 거. 그 다음 또 나오는 건 중립자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중립자 나오죠? 또 어디서 나올까요? 저거 우리 붙일 거 저 이름 뭐예요? 네? 아니 저 종이 붙이고 주요 치료비? 주요 치료. 그렇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암주요 치료비에서 나갑니다.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암주요 치료비 정액형 있잖아요. 네. 그거 나갔죠. 비례도 하이 레벨인가 하이 리본가 그것도 하이 클래스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얘가 비급여니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 종료됐던 거. 뭘까요? 11월 달에 판매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비례형. 그렇죠. 정확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게 얼마부터 됩니까? 급여 비급여 있죠? 다 되죠? 급여 비급여 다 되잖아요. 거기에 치료 목적이 방사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보십시오. 500에서 1000, 1000에서 2000, 최대 1억까지, 1억 5천까지 그거 있다면 솔직하게 얘는 가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더 좋죠, 싼데. 그렇지? 이중으로 나오는. 그렇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지금 뭐 1,000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요거 좀 있어요. 나가요. 갱신형으로 이렇게 하면 엄청 싸더라고요. 좀 싸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비갱신으로 하세요. 혹시나 모르니까 젊은 층들은 비갱신 하시고 65세, 70세는 우리 형님들, 우리 형님들은 비갱신 할 필요 있어 없어? 비싸잖아 비갱신하면. 우리 형님들은 뭘 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30년 갱신도 괜찮은 것 같고 그 갱신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 지금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110세. 아, 110세? 아유, 130. 항상 제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KB에 맞춰서 있습니다. 110살이라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이기 때문에 30년 갱신자리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은 저희가 항상 판매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확률 게임. 확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회전형이 된다. 근데 요거는 알고 계세요. 이제 췌장암, 간암, 폐암 요거 하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암들을 하게 되면 보상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몇 회 합니까? 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두 번 하면 줍니까? 세 번 하면 줍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립자 방사선 치료비이기 때문에 한 번 진행할 때 드리는 겁니다. 일시불로. 아시겠죠? 네. 이건 비대형이 아닙니다. 정액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죠. 장단점은 정밀표적 부위의 종양에서 정확하게 찔러야 된다. 왜? 고정형부터 한 이유가 있어요. 고정형은 딱 고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삭삭삭삭 맞춰갖고 딱 한 다음에 쏘면 되잖아요. 이게 전립선은밖에 안 돼. 근데 고형암이라 그래서 폐암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회전형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 고정형이 안. 그래서 회전형 나오는 게 우리가 숨 쉬는 거를 감안해서 정확한 표적을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쏘는 겁니다. 정밀하게 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암 같은 경우는 3대 호반 난치암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수술 같은 효과가 있다. 2배 이상 치료가 상승된다. 간암. 2배면 엄청 큰 겁니다. 그죠? 2배 이상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부위들, 이제 장기적인 부위들, 이런 부위들, 뼈까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뼈암까지도 가능을 하다, 이제 보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부산, 27년도 하반기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도 당연히 나올 거고, 나라별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서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하실 거예요? 빨리 일본 가야죠. 그렇지, 넘어가. 그냥 넘어가서 해. 여기는 한 1억 정도 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일본이 대단한 게 뭐죠? 정부에서 급여화를 시켜준다. 지원을 해준답니다. 자국민들. 그럼 거기 줄 많이 서야 되겠네. 근데 자국민이라는 거. 자국민들을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우리나라 급여화처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외국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비급여기 때문에 다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아유 저기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병원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네. 내국인들을 먼저 하실래요? 외국인들을 그러니까 줄을 먼저 하실래요? 따로따로 세워야죠. 그렇죠. 외국인 줄, 내국인 줄.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어차피 돈 장사입니다. 이거는 병원들은. 그러면 내국인을 먼저 할 때 얼마 들어요? 3천만 원 벌 거를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외국인이야 1억 2천을 벌 수 있어.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근데 급여하면 어차피 나라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급여가 아니지만 걔네들은 급여화식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 클 수도 있지만 전액은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못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독일로 간다. 독일로 간다.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 중립자가 안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질환. 뭘까요? 재발암? 전이암이 안 됩니다. 전이암은 중립자 치료가 안 된다. 재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그건 모르겠어요. 이 통계적으로 우리 그 독일에 많이 넘어갔던 분들이 사망하고 포기하고 온 분들이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뭘 몰랐다? 전이암이 치료가 되는지 알고 갔는데 전이암은 안 된다. 치료 자체가. 부위가 어디 부위? 그러니까는 여기서 일로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원발을 찾아야 되는데 전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질환이잖아요. 암세포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대신 뭡니까? 재발 같은 경우는 한 부위잖아요. 암덩어리가. 한 부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밀 타격할 수는 있겠죠.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될 수가 있다?
전이하면 안 될 수가 있다. 정밀 타격에 방해받는구나. 정밀. 그렇죠. 한쪽을 하고 이쪽을 하면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부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쇄세브란스병원에서 암 환자 437명 중립자 치료를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1000명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톡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네이버 같은 데 다 찾아보면 나와요. 췌장암 중립자 치료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쭉쭉쭉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 중립자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일단 예약을 해줬습니다. 예약을 해줬습니다. 예약한다고 다 될까요? 그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예약 받아주면 그래도 번호는 받는 거니까. 그렇지. 옷만 준비하면 될 거야.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 받아봅니다, 최장암. 근데 거의 일반적으로 수술로 요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수술로 한대요. 근데 수술로 요하지 않고 어디 그냥 일반적으로 수술은 못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의사분들이 권한답니다. 중립자 치료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수술을 한 사람은 저걸 안 쓰는 거예요? 거의 잘 안 한대요. 아, 왜? 수술 부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완치율이 나오시는 분들은 할 의미가 없대요. 중립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준 자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쪽 기준 제가 모르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통계적으로 이런 네이버라든가 찾아보면은 나오는 게 수술을 요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아마 치료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술할 수 해서 완치가 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인데 굳이 중립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술 안 하고 뭐 이게 크기가 크지 않아도 수술 안 하고 저를. 요건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수술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못하는 같아서. 분들을 위주로 뭐 방사선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뭘 하던가 하는데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다 몰라요. 지금 저도 모르는 이유가 그 일곱 비밀인 걸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겠죠?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회당 20분입니다. 1회당 20분. 그렇기 때문에 통원으로밖에 못해요. 통원. 입원해주면 땡큐. 근데 통원입니다. 평균 횟수가 통계적으로 12회. 12회. 12회 동안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5천에서 8천.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다. 이게 비급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분밖에 안 걸려도 하루에 가동할 수 있는 그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 몇 번밖에. 그래 맞아요. 왜냐면 보시게 되면은 치료 시간은 20분이에요. 쏘는 시간은 하고 뭐 하고 한 게 20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수소 자체를 쏠 수 있는 거를 기계가 돌아가려면 미리 예열해 놓고 쭉 해서 압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압축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오래 걸린대, 시간이. 그래서 쏜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는 분들이 뭐 계속 누우세요, 누우세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분 정도 걸리지만 준비 기간은 더 길다. 준비 기간은 더 많이 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엄청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고요. 자, 금액대로 봤을 때는 금텐텐입니다. 금텐텐 10살부터 40세까지인데 보험료는 어떻게? 3,700원. 싸죠? 충분히 지금은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근데 이 젊은 층들은 이렇게 넣되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 그죠? 그런 세대면은 어떻게 간편보험 있잖아요. 거기로 많이 치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립자, 표적, 그냥 상급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하이클래스, 그 다음에 비급여 항암 방사선 등등 했을 때 여성분은 27,000원, 남성분은 34,000원.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컨셉은 이렇게 잡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이번 달 컨셉은 뭐로 잡는다? 중립자로 잡아서 다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럼 타사도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타사도 언젠간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을 때 가입을 하고 타사 것도 또 싸게 나온다 그러면 전 한 번 더 가입을 하고 싶어요. TV손해보험에 지금
누적 안 잡는다 그랬어요. 5천 5천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안 돼요. 거지. 그거는 안 돼. 당사 누적은 있어도 업계 누적은 없습니다. 아, 어깨 누적이 없다. 어, 당사 누적은 5천이에요? 당사 누적은 하나입니다. 한 건입니다. 그럼 이거 다 합쳐서 누적은 얼마예요? 요거 누적은 그렇게 잡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4천만 원, 6천만 원 누적이잖아요. 이거는 6천만 원. 이거 다 합친 상급 누적은 따로 없어요? 이거는 합산 누적이 아니고요. 네. 따로따로 얘 방사선 치료 누적 업계 누적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비급의 하이 클래스랑 얘 또 누적이 따로 있고 둘이 누적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비급의 표적 누적 있죠? 이거 네. 이거 누적 있고 얘 또 이제 얘는 어디에 속하느냐 방사선 쪽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적이 또 따로 있다. 당사 누적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업계 누적 때문에 그런 거죠. 5천 넣으시고 다른 데 나오면 얼른 또 누적을 5천만 원 더 넣으시면 중복 가입이 된다 안 된다? 당장은 된다. 당장은 된다. 네. 이제 근데 이제 누적을 또 걸어버리면 안 된다. 걸어버리면 또 빨리 가입하는 그렇죠. 그리고 금강원에서 야 5천만 원 너무 많아 3천원으로 줄여 그러면 또 절판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뭐 유병자 3테너 중립자 1억 플랜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고 아까 제가 약관 얘기했죠. 약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국내 또는 국외에 허가된 중립자 치료실 써있죠. 네.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 당연히 중립자 치료실 중립자를 받아야 되니까 일본 독일 아까 중국 그 다음에 어디 대만 등등 또 하나 어디 이탈리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 나라에서 중립자 치료실이 정확하게 갖춘 데서 하면은 그냥 정액으로 준다. 정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생보약관과 동일합니까? 삼성생명약관과 동일합니다. 삼성생명약관 있죠? 약관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오전에 2군데, 지금 여기 오후에 1군데 교육을 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이거를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판매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립자로 이제 업셀링을 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간병인 사용 일단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15만 원 되는 거, 요 밑에 거, 위에 거, 이 15만 원 되는 거는 언제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0만 원 내려간다.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감액 기간 있음 있죠. 네. 감액 기간 있음 2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는 새로운 담보입니다. 여기는 1년 미만 얼마? 10%. 1년에서 2년 사이는 50%. 2년 이상부터는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많이 싸졌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싸지지는 않았어요. 20만 원을 판매하긴 하는데 2년 반. 2년 이상 돼야지 100%. 근데 보시면은 이거를 선택하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일까요? 그렇죠. 금템 때 2년 동안 입원 어느 정도 안 할 수 있는 확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거의 보시게 되면은 15세부터 30세 이전 그런 고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형님들 간편보험 가입하는 우리 형님들이 이거로 가입하면 돼 안 돼? 나중에 욕먹을 수가 있어. 그죠? 왜 1년 안에 입원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10%밖에 안 나면 이게 뭐야 2만 원밖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 그러면 얘 15만 원, 얘 5만 원 들고는 되겠네?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동시가입 불가입니다. 동시가입을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이거 나오면 또 머리를 쓰잖아요. 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회사는 나가버렸습니다. 동시가입 불가.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층들을 위한 거는 20만 원짜리 들어가도 되고요.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짜리 현재. 다음 주부터는 10만 원까지 줄어든다. 타사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다 줄어들 겁니다. 왜냐? 삼성도 줄었기 때문에 KB도 줄고 그러면 줄줄이 다 줄을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단 요거 20만 원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암 화학색정술이라든가 간동맥 화학색정술, 방사선 색정술 이거는 배타적 사용권 6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타사들 안 나옵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아시죠? 젊은 우리 MZ 세대들 술 많이 먹잖아요. 술 많이 먹고 뭐 많이 하고요? 담배 많이 피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해도 된다. 그 대신 가입이 이게 보험료가 싸다 비싸다? 싸다.
싸기 때문에 가입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좋다. 그게 이름도 낯설고 해가지고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아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훑어보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선배님들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입사했을 때 보험회사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알고 싶었던 거는 딱 뭐였죠? 알면 되는 거. 그때 당시에 알면 되는 거 뭐였습니까? 암내실만 알면 끝났잖아. 맞죠? 근데 지금은 이상한 담보들이 엄청 많이 나와. 간암, 화학색전술, 간암, 뭐 방사선. 이것이 우리가 반의사야?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공부하냐? 그때 당시에는 누가 매체에서 뭐를 설명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보험업에 뛰어든 지가 제가 입사한 지가 지금 18년 됐어요. 거의 19년 다 돼가요. 거의 20년 정도 됐는데 저도 처음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냐? 물어 다 아시죠? 누가 우리 선배님이 경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경험했어요? 뭐예요? 뭐가 나가요? 그걸 물어 해갖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너무 좋아요. 뭐 휴대폰 만지시잖아요. 휴대폰 들어가면 다 나와. 어디 나와? 네이버? 네이버 형한테도 저도 항상 물어봐요. 네이버 형한테도 물어보지만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 안 보세요? 유튜브 뭐 보세요? 안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치면 나와요. 간동맥 화학 색전술 치면은요, 뭔 의사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 전문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하고 자궁 이 3D 있잖아요. 3D.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 안 찾아봐갖고. 우리 자궁 두개골. 이런 거는 여자들이 근데 응. 색전술이 우리 자궁 안 걸리나 뭐 이래면 저런 거 치료법이 100이라고 그러면 10%나 20%가 저런 걸 하는지 간이라고 하면 그런 치료를 꼭 거쳐야 하는지 뭐 요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지 네네. 이런 것들 유튜브 다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걸 얘기할게요. 자, 다빈치 로봇술 아시죠? 기계가 이렇게 정밀하게 가잖아요. 누가 조종하죠? 요거 로봇이 조종해요? 아니 로봇이 보고 수술하는 거다. 아, 그럼 사람이 사람이 의사는 조종은 누가 해? 의사는 그렇지. 이거 하잖아. 왜?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손을 안 떤다고 해도 우리 손은 떨어야 안 떨어요? 정교하죠. 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교한 수술은 뭘 해야 돼요? 기계는 떨어야 안 떨어요? 안 떨죠.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빈치 로봇이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상당하게 많으세요. 다빈치 로봇 수술하면 수술비에서 지급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다빈치 로봇에서 수술비가 지급이 되냐고요? 로봇 수술, 다빈치 로봇 그거를 들어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질환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을 진행했습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빈치 로봇이라는 자체는 아까 우리 진영의 말씀처럼 뭡니까? 수술 방식이야 그냥. 어떤 수술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한테 암 수술을 했다 아니면 뭐야 작은 근종은 떼냈다 아니면 어떤 거를 떼냈다에 따라서 수술비가 지급이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럼 질문사항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님 저한테? 간암인데 아니면 뭐 전립선인데 무슨 암인데 이거를 다 아니면 유방암인데 다빈치 로봇 수술을 했어요. 이거 나갑니까? 예. 이렇게 하면 오케이지.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야? 형식이라는 거야. 방식. 다빈치 로봇은 로봇 하는 수술 자체는 뭐 어떤 수술을 다 하지만은 어떻게 됐다? 방식이라는 소리예요. 로봇이 했냐 안 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절개를 했냐 안 하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수술의 정의가 뭐예요? 절개 절단이잖아요. 그렇죠?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대장 용종 있잖아요. 대장 용종 스탠드 삽입을 하는데 아니 절개 절단도 없는데 스탠드 삽입하는데 왜 수술비에서 지급해줘요? 절개 절단 있어요? 스탠드 삽입하는데? 안 없어요.
없어요. 여기 넣어가지고 하잖아. 그렇죠. 사타구니 쪽에서 넣어서 들어가고 아니면 이쪽에 넣어서 들어가잖아요. 절개절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수술비가 왜 나가요? 왜 나가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신수술. 그 옛날에 저기 그 성인 규정에서 이게 그 저기 수술비가 나가더라고. 나가죠. 왜 그러냐? 약관을 보시면 돼요. 약관상에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 당구 잘 치기를 한 300 넘게 치거든요.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수술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보건복지부나 거기에 신의료 기술이라는 거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신의료 기술로 선발이 되면은 우리는 수술비가 지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술의 정의 약관에는 절개절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수술비가 지급되는 게 신의료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 나온 거는 관열, 비관열 던져. 네, 관열, 비관열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거를 구분할 때는 관열은 째는 거, 비관열은 뚫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20년 동안 이 영업을 한 제가 아레토스도 한 9년 정도 하고 이 지혜에서 교육한 게 13년째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새겨 들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다 보시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암도 그렇고 아까 그 얘기했죠. 그 간병의 사용 일단 그거는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면 없는 거를 10만 원짜리 해주시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짜리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비급여 관련된 거 하이클래스 비급여 관련된 암치료비 KB가 아직 독보적입니다. 요거 독보적이니까. 그리고 KB의 장점이 뭐예요? 암보험 10몇 년 동안 들으셨잖아요. KB의 암보험 장점. KB는 암은 KB로 해야 돼. 왜? 대장 전망내암 있잖아요. 그거 아직까지 얘기한 일반암 KB 납입면제 KB입니다. 다 돼요. 그죠? 대장 전망내암 타사들은 뭡니까? 유사암이에요. KB 일반암입니다. 그리고 모두 해준다? 남면도 해줍니다. 그래서 KB가 암보험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암센터 암지유치료비. 암지유치료비가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암지유치료비 4가지가 있는데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암지유치료비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잠깐 넘겼는데 보시게 되면 중립자 전에 꿈의 치료 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암주유 치료비가 있어요. 암주유 치료비가 정액형이잖아요. 맞죠? 암주유 치료비가 정액형입니다. 자, 암주치 1, 2가 있고 또 이게 이렇게 누르면 안 보이니까 제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자, 1, 2가 있고 상급병원도 1, 2가 있고 종합병원도 1, 2가 있네? 이 1, 2가 뭐야?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이 1, 2가 뭐예요? 왜 KB는 자꾸 1, 2로 나눠? 모르시죠? 얘기해 드릴게요. 원은 무조건이에요. 여기나 다 원은 항호르몬제가 되는 겁니다. 항호르몬제가 뭐예요? 자, 유방암에 걸리시게 되면은 우리가 고객님들이 무슨 호르몬제 약 복용한다 그러죠? 맞죠? 그 주위에 계실 겁니다. 제주에도 있어요.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은 뭐 호르몬제 복용한대. 그게 뭐냐? 암만 잘 힘들잖아. 그죠? 그게 몇 년 동안 최소 몇 년 복용하느냐? 5년 복용합니다. 최대 10년까지 복용해요. 이게 뭐냐? 일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목시펜이라고. 비싸요? 아니, 안 비싸요. 항호르몬제라 그래서 치료제예요. 치료제. 갑상선에 암에 걸리면 갑상샘을 뗐죠? 만약에. 네. 떼면은 무슨 약을 먹어요? 호르몬제. 신지로이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지로이드. 이 약 복용하죠? 이게 호르몬 치료제예요? 보조제예요? 치료제 아닙니다. 보조제예요. 갑상선을 뗐기 때문에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거를 약으로 복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조제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안 돼요. 그러면 타목시펜은 왜 됩니까? 호르몬제인데 타목시펜은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 있죠. 여성암 발병률 1입니다.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 어떻게? 수술을 하고 약을 복용을 시키는 게 뭐야?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억제를 시켜줘야 돼. 왜?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 많이 나오면 전이가 되거나 사망을 하거나 하잖아. 억제를 시켜주는 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타목시펜을 복용을 하는 게 많고 레트로졸도 마찬가지로 복용이 많다. 최소 몇 년 복용한다? 5년 복용한다. 최대 몇 년 복용한다? 10년 복용한다. 그럼 왜 그렇게 오래 복용하느냐? 호르몬이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최소 5년 동안은 복용하는데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10년까지 복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암주요 치료비가 1, 2로 나는 게 호르몬제가 된다 1, 호르몬제가 안 된다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1과 2의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1이 비싸요. 그럼 여성분들은 뭐로 해야 돼요? 1으로 다 하세요. 1. 1으로 다 하세요. 왜? 여성암 발병률 1위가 뭐야? 유방암이잖아. 자궁암도 있고. 남성암에 호르몬 관련된 암이 있을까요? 있어요. 무슨 암일까요? 유방암. 남성. 남성도 유방암 있던데요. 유방암이 있긴 해요.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제 주위에 한 명 있어요. 있는데 걔도 내 친구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성암 발병률 1위는 뭐라고요? 유방암. 남성암은 호르몬 관련된 암은? 그렇죠. 전립선 암도 당연히 원으로 하게 되면 약을 복용합니다. 근데 전립선 암은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네이버도 찾아보고 유튜브 다 찾아봤는데 최장 몇 년을 호르몬 약을 복용하냐면 3년이에요. 3년이야. 그래서 얘가 비싸잖아. 그 남성도 엄청 비싸, 보험료가. 그래서 그냥 남성은 전립선 암을 그냥 제껴라. 호르몬제를 제껴라. 그냥 2로 해라. 그래서 남성은 2, 여성은 1으로 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확실하게 원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1으로 하면 비싸요. 바로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많이 비싸요. 그냥 1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그러면 상급병원에 많이 넣어야 됩니까? 종합병원을 많이 넣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합산해서 얼마? 4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4천만 원 다 집어넣는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얘는 암주요 치료비 얘가 제일 비싸요. 왜? 모든 병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일 비쌉니다. 상급병원은 우리나라의 상급병원 아시죠? 있잖아요. 47개. 수도권 쪽에 23개인가 있어요. 그 지방 쪽에 다 있고, 다 상급병원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한 군데를 추가해줬어요. 어디를? 국민암센터를 포함을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에서도 당연히 암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 암치료를 받을 수가 있냐? 종합병원도 암치료가 가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성암으로 발병됐을 때 유방암으로 했을 때 상급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죠. 네. 아까 뭐 복용한다 그랬죠? 타목시펜을 처방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매달 이 교수님한테 예약을 잡아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회송제도라 그래요. 가까운 종합병원, 굉장히 가까운 종합병원 있죠. 글로 이첩을 해서 거기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그게 치료제라 그러면은 종합병원 암치료비에서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겠죠. 얘는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병원,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병원 2차 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종합병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백병원 없어졌죠? 네. 자, 상계 백병원 아시죠? 네. 상계 백병원이 예전에 상급병원이었어요. 거기가 탈락이 됐어요. 종합병원으로. 떨어졌어요. 저 마곡의 서울병원 아시죠? 큰 거. 엄청 크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 누구야? 제주항공에서 살아남은 남자 있잖아. 네. 그 사람이 글로 가 있어. 그 사람이. 엄청 커요. 근데 거기가 상급병원이니까 종합병원이니까요. 종합병원. 왜? 평가를 해야 돼요. 몇 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상급병원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그러니 그때 발병됐을 때 내가 상급병원이 어딘지 알려면 어느 형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 형. 그렇지. 네이버 형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병원은 있어요. 상급병원에서. 어디? 아산병원, 서울병원, 삼성의료 그런 데는 변변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천만 원 들어가니까는요.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제가 다 했고요. 궁금한 사항, 우리 팀장님 궁금한 거 또 더 듣고 싶다. 뭐 어디? 어차피 저는 늦었습니다. 저기다 전화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주세요. 뭐 필요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판매해야 될 게 업셀링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계약 들어온 거 지금 보니까는 한 3만원대, 5만원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립자 있죠? 이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대로 설계를 하셔갖고 아니면 설계 매니저한테 요청을 해서 중립자 치료에 관련된 거를 한번 승인을 받아서 가입 체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최저보험료가 3천까지는 2만 원 안으로도 되고 3천 넘으면 2만 원 돼야 되더라고요. 만 원에도 3천 원. 근데 연령대에 따라서 좀 틀리잖아요. 그게. 연령까지는 세부적으로. 연령적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중립자가 필요한 부분은 뭐 지금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받기가 힘들 거는 맞아요. 아까 그 얘기했듯이. 하지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생긴다면 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다. 최저보험료 만 원. 만 원이죠. 네. 근데 중립자 치료에 관련돼 있는 거 저희 어머니가 79세인데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가서 간편을 한번 해볼까. 오늘 또 우리 모임이에요. 어버이날 모임 어제 안 했고 오늘 했는데 오늘 가족들 다 또 모이면 한 20명 되거든요. 20명 모이면 또 이제 다 팜플렛 나눠주고 야 가입해라. 하나씩 2만 원씩이야. 쭉 돌리려고 제가. 저거 11월 달에 아시죠? 네. 그때 제가 기대요. 한 30권을 팔았어요. 2, 3만 원짜리로 쫙 해서. 그래서 30개 팔았는데 이번에 또 팔아야지. 제 후배가 대리점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다 연결해 주면은 걔가 다 우리 누나도 다 아니까는 만나서 다 사인 받고 야 갔다 와 다 해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팜플렛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 형이나 누나들이 상당히 잘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 간동의 화학 색전술 굶겨 죽는다. 굶겨 죽이는 거다. 요즘에는 색전술 자체가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색전술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색전술이라는 거는 막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요 혈관에 들어가는 거를 동그란 거로 해서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양분이 별로 안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굶겨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이게 색전술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 색전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 펫보험인데요. 펫보험. 펫보험인데 재가입형 1년으로 변경이 됐어요. 건강원에서 지침상으로 변경이 돼서 요런 부분들. 그러면 아니 의료비만. 기존 가입한 거 말고 새로 가입. 새로 가입했죠. 밑에 것들은 상관없어요. 의료비에 관련돼 있는 것만. 1년 그리고 퍼센트가 90% 없음 80%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이제 70하고 50% 3만원 5만원 이렇게만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펫보험은 이제 이렇게만 3만원 5만원 제도 개정됐다. 1년 재가입형으로 이 의료비만 그러니까 갱신된다는 얘기예요. 네, 재가입형이죠. 그러니까 재가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그리고 유병자 실손 아시죠? 네. 몇 세까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90세까지 되고 110살까지 보장을 받는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유병자 실손이 너무 어려워요. 왜? 가입하고 갱신될 때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실손이 없는 사람들이 네. 실손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유병자 실손이 가입되는 거예요? 네. 몇 살짜리 친구분 몇 살? 90세까지. 90세까지 된다고? 90세까지. 근데 이제 그거가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돼요?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는 거죠. 돼요? 3, 2, 5잖아요. 이것만 아니면 돼요. 3, 2, 5 간편이잖아요. 3, 2, 5만 아니면 돼요. 고혈압 환자분을 유병자 실손 안 받으면은 그 회사 어느 회사인지 얘기하세요. 제가 혼내드릴게요. 아니 그 실손 당뇨- 없어가지고 실손을 당뇨 환자 했다고 약 복용하는 거 네. 괜찮습니다. 왜? 3개월 이내에 뭐라고 얘기하냐?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추가 수견이 있습니까?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30일 이상 약 복용 물어보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는 안 파는 회사예요. 나는 10년 실수 이상 약을 복용하고 30일 이상 약 복용. 근데 당뇨 있는 사람 만약에 저희는 없어요. 저희도 없고 많은 회사들이 없는데 그렇게 30일 이상 약 복용을 고지하는 회사가 있다니까요. 한두 군데가. 그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없어요. 고혈압 환자 30일 약 복용해야지 꾸준히. 계속 먹죠. 안 먹으면 더 위험하지. 그죠? 당뇨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가입이 돼요. 걱정하지 근데 마세요. 입원 수술만 없으면 된다 이거네.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2년. 5년 이내에 암,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또 뭐 해줄까요, 또? 등등. 그냥 치고 뭐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확장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펫보험은 저희 K리그가 제일 잘 나가요. 왜냐면, 반려동물 있죠. 장례비용. 요게 KB가 있어요. 구름다리 보면. 이거는 장례비용 나가는 거. 아니 100만 원. 100만 원까지 실손 보상되는 거. 그래서 지금 장례 비용은 배타적 사용권을 사용해서 타사들이 못 나와요. 100만 원 되고 있는데 비용을 장례 비용이 요즘에 얼마나 듭니까 물어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다 틀려요. 왜냐면 이 반려동물이 염도하고 수의도 입히고요. 사식구제도 하고요. 다 해요. 진짜로 다 해요. 그리고 화장해야죠. 또 화장한 다음에 또 뭐예요? 너무 얘가 보고 싶다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묻어요? 안 묻어요. 갖고 다니더라고요. 수정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녀요. 그거는 목걸이로. 불독해요. 네? 불독한다고. 아, 그래요? 제가 펴고 왔어요.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수정으로 만들어서 사진 있죠? 사진에서 중국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유골을 놓고 사진 놓고 아침마다 하잖아요. 그거 했듯이 그렇게 수정해 놓고 해놓는. 만든다는 거는 그 화장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막 가공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람보다 솔직하게 더 애착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저기랑 갱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가입형. 재가입형이면 그럼 프로모션 거는 거는 그거에 맞게 나와 있겠죠? 어, 임금처럼 24철, 13철 이후에 실적 이런 거. 요거는 인보험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펫보험은. 아니. 근데 펫보험도- 펫보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수수료 그 수수료 있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고 시상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